11학년 지원할 미국 대학 이렇게 골라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한 유학 길잡이 이강렬 박사의 행복한 유학 유튜브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11학년) 네, 이제 정말 미국 대학 입시라는 긴 여정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 시기죠. 미국 고등학생들은 물론이고 한국 국제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교 카운슬러 선생님들이 슬슬 지원할 대학 리스트를 한번 짜보라고 숙제를 내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막상 빈 종이를 앞에 두면 아니 2,000개가 넘는 미국 대학 중에 도대체 어디를 골라야 하지? 막막하실 겁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죠. 그래서 오늘 이강렬 박사의 행복한 유학 유튜브 채널에서는 우리 11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지원 대학 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지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어디가 유명하더라, 랭킹이 높더라 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말 나에게 맞는 최적의 대학을 찾는 여정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영상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저와 함께 집중해 주시면 대학 선택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기준이죠. 바로 합격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가고 싶은 꿈의 학교라도 합격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면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쓰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학 리스트를 짤 때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상향 지원, 즉 리치 스쿨스입니다. 소위 꿈의 학교들이죠. 내 현재 성적이나 활동 기록, 시험 점수 등이 그 학교 합격생 평균보다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곳들, 정말 특별한 강점, 예를 들어 뛰어난 에세이나 추천서 혹은 특정 분야에 눈부신 재능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전체 지원 대학 수를 10개라고 가정한다면 한 2-3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적정 지원, 타겟 또는 매치 스쿨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GPA, SAT나 ACT 점수를 보고 골라야 합니다. 물론 테스트 옵셔널 정책도 확인하셔야 하고요. 비교과 활동 등을 고려했을 때 합격생 평균과 비슷해서 여기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합격 가능성이 꽤 높다고 판단되는 학교들입니다. 리스트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으로 보통 4개에서 6개 정도를 이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합격했을 때 정말 기쁘게 갈 수 있는 학교들로 채워야겠죠. 안정지원, safety 또는 likely schools 입니다. 말 그대로 안전장치입니다. 내 프로필이 합격생 평균보다 상당히 높아서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학교들입니다. 예상치 못한 입시 결과에 대비하고 최소한 여기는 갈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1-2개 정도면 충분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안정지원 학교라고 해서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닙니다. 합격했을 때 실망하지 않고 그래, 이 학교도 나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만족스러운 곳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상향, 적정, 안정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 성공적인 대학 지원 리스트의 첫걸음입니다. 다음은 정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돈, 학비와 재정 문제입니다. 미국 대학, 특히 사립대학 학비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비쌉니다. 1년에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합하면 8만 불이나 9만 불 이상입니다. 현재 환율 기준 약 1억 원 이상이 훌쩍 넘는 곳도 많죠. 그래서 반드시 학생과 부모님이 솔직하게 재정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1년에 어느 정도까지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가? 이 예산 범위 안에서 대학을 알아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립대의 경우 거주자 즉 인스테이트와 비거주자 즉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생 학비 차이가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만약 학비 전액 부담이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재정 보조 Financial Aid를 알아봐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Need Based Aid입니다. 이건 학생 가정의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주는 지원금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FAFSA라는 서류를, 국제학생을 포함한 많은 사립대학 지원자들은 CSS 프로파일이라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국제학생에게도 재정 보조를 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다만 Need Blind와 Need Aware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Need Blind 제도는 학생의 재정 필요 여부가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정책을 쓰는 대학은 9개 대학입니다. 즉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브라운, 다트머스 대학과 노터데임 대학, MIT, 그리고 리버럴 아츠 칼리지인 에머스트, 보든 칼리지입니다. 대부분은 Need Aware 정책을 쓰는 대학입니다. 이 제도는 재정 보조 신청 여부나 액수가 합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Need Aware이라고 재정 보조를 신청했다고 무조건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실력이 안 되는 학생이 재정 보조를 달라고 했을 때 위험합니다. 다른 하나는 Merit Based Aid입니다. 이건 성적 우수 또는 능력 우수 장학금입니다. 학생의 뛰어난 학업 성취도나 특별한 재능 등을 보고 주는 거죠.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이라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려볼 수 있습니다. 각 대학 웹사이트에 있는 Net Price Calculator를 활용하면 우리 가정 소득 수준에 맞춰서 실제로 얼마 정도를 부담하게 될지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으니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립이 주립보다 좋다, 작은 학교가 교육의 질이 높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교육의 질은 여러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학생 대 교수 비율과 수업 규모를 봐야 합니다. 물론 이 비율이 낮고 한 반의 학생 수가 적으면 교수님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하고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 즉 LAC들이 강점을 보이죠. 교수진의 연구와 교육 비중을 봐야 합니다. 연구 중심 종합대학들은 아무래도 최첨단 연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학부생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학부 교육 중심 대학들은 교수님들이 학생 교육에 더 많은 열정을 쏟는 경우가 많죠. 학부 연구 기회를 봐야 합니다. 특히 이공계나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학부생 때부터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 경험을 쌓을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 프로그램, 즉 허너스 프로그램 등을 봐야 합니다. 규모가 큰 주립대학이라도 우수한 학생들을 따로 선발해서 소규모 심화 수업, 우수 교수진 배정, 전용 기숙사 등의 혜택을 주는 아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대규모 대학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죠. 결국 어떤 환경이 나의 학습 스타일과 목표에 더 잘 맞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공을 봐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중요하겠죠. 전공 개설 여부 및 깊이를 봐야 합니다. 막연히 경영학이 있다고만 볼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마케팅이나 금융 같은 세부 전공이 잘 갖춰져 있는지, 관련 연계 전공이나 부전공은 다양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과 프로그램의 명성도 중요합니다. 대학 전체 랭킹과는 별개로 내가 관심 있는 특정 학과의 랭킹이나 명성은 어떤지, 그 분야에 권위 있는 교수님이 계신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과학이라면 카네기 멜론이나 스탠퍼드, UIUC 등이 강세를 보이는 것처럼요. 유연성, 플렉시빌리티도 봐야 합니다. 아직 나는 꼭 이 전공을 할 거야 라고 정하지 못한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교양과정, 즉 콜 커리큘럼이 잘 되어 있거나 나중에 전공을 정하거나 바꾸기 비교적 쉬운 대학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미정, 즉 undecided, undeclared로 지원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랭킹도 중요합니다. 이 랭킹, 특히 우리 한국 학부모님들 랭킹에 정말 민감하시죠? 물론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랭킹이 대학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제발 랭킹의 노예가 되지는 마세요. 랭킹의 함정을 아시나요? US 뉴스 랭킹 많이 보시죠? 근데 그 랭킹이 뭘 기준으로 매겨지는지 아시나요? 졸업률, 동문 기부금, 평판도 조사 같은 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작 중요한 학부 교육의 질, 학생 만족도, 취업 지원 시스템 같은 것들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랭킹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서 순위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한국인이 아는 대학과 내게 좋은 대학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름이 잘 알려진 아이비리그나 명문 주립대들, 물론 좋은 학교들이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미국에는 정말 뛰어난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보석 같은 대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양한 정보 활용을 하기 바랍니다. US 뉴스 외에도 Forbes, Niche, Princeton 리뷰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평가나 학생들의 생생한 리뷰도 보기 바랍니다. 리뷰는 좀 걸러들을 필요도 있지요. 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나만의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눈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 외에 대학원 진학, ROI 그리고 취업도 중요합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 졸업 후의 삶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원 진학을 하려고 한다면 학부 선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의대, 법대, 경영대학원 MBA나 특정 분야 석박사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학부 선택이 중요합니다. 학부 때 연구 경험을 쌓고 저명한 교수님께 좋은 추천서를 받는 것이 대학원 입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학부 연구 프로그램, 즉 Undergraduate Research가 활발한 곳을 눈여겨보세요. 졸업 후 연봉, 즉 투자 대비 수익률도 중요합니다. 대학 교육은 분명 큰 투자입니다. 그래서 졸업 후 얼마나 벌 수 있는지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페이스케일이나 미국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콜리지 스코어카드 같은 사이트에서 대학별, 전공별, 졸업생 평균 연봉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연봉은 대학 이름값보다는 무슨 전공을 했느냐에 따라 훨씬 크게 좌우됩니다. 그리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취업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을 얼마나 잘 지원해주는지도 중요합니다. 커리어 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는지 봐야 합니다. 인턴십 기회는 풍부한지? 여기서 학교 위치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IT 기업 인턴을 원한다면 실리콘밸리 근처가 유리할 수 있겠죠. 졸업생 동문 네트워크는 잘 구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세요. 대학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문화도 고려할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4년 이상을 보낼 나의 삶의 터전에 대한 고려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이상을 보낼 나의 삶의 터전에 대한 고려입니다. 복작복작한 대도시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교외나 시골이 좋으신가요? 도시마다, 지역마다 문화적 분위기가 다릅니다. 날씨도 중요하죠. 추운 걸 정말 싫어하는데 눈이 많이 오는 북동부 지역 대학을 가면 적응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집과의 거리, 교통편, 즉 공항 접근성 등도 고려해야 하고요. 학교 크기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수만 명인 대규모 종합대학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종류의 수업과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개개인에 대한 관심은 덜할 수 있고 때로는 익명성의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죠. 반면 학생 수가 2,000에서 3,000명 내외인 소규모 대학, 특히 LACN 교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고 공동체 의식을 느끼며 끈끈한 관계를 맺기 좋습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이나 활동의 폭은 상대적으로 좁을 수 있죠. 캠퍼스 문화를 꼭 보세요. 학교마다 고유의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다양한 배경을 가졌는지, 학구적인 분위기인지, 파티를 즐기는 분위기인지,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이 강한지 등등 이런 캠퍼스 문화가 나와 잘 맞는지도 행복한 대학 생활을 위해 꼭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나만의 베스트 피트 찾기를 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기준들을 살펴봤는데요. 머리가 좀 복잡해지셨나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모든 기준들을 기계적으로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정하고 각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만의 최적의 조합, 베스트 피트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랭킹 첫 번째 대학이 아니라 내가 가장 행복하게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을 찾는 거죠. 어떻게 찾냐고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나는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공부가 잘 되는지, 앞으로 어떤 분야에 기여하고 싶은지, 아직 막연해도 괜찮아요. 손품, 발품을 파세요. 관심 있는 대학 웹사이트는 기본이고요. 요즘은 온라인 가상 투어도 잘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캠퍼스를 방문해보는 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컬리지 페어 같은 행사도 활용하시고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재학생들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리스트를 만들고 좁혀가세요. 처음에는 넓게 시작해서 오늘 말씀드린 기준들을 적용하며 하나씩 좁혀나가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향 적정 안정의 균형을 맞춘 리스트를 완성하는 겁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학교 카운슬러 선생님, 담임 선생님, 부모님, 그리고 저 같은 전문가들과 꾸준히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1학년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대학 선택 정말 중요하고 또 스트레스 받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힘을 기르게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대학 선택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02-780-0262 나메일 태픽랭메일.com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이고 행복한 유학을 늘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강렬 박사의 행복한 유학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